여러분, 혹시 친구랑 그냥 얘기하다가 야, 그거 명예훼손 아니야? 이런 농담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요, 그게 농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명예훼손법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 생활이랑 가까운 얘기거든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딱 한 명, 친한 친구한테만 한 말, 이것도 과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놀라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요. 우리가 몇 가지 단계를 밟아볼 거예요. 첫째, 명예훼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개념부터 잡고요. 둘째, 왜 유독 온라인에서 하는 얘기가 처벌이 더 센 건지 비교해 볼 겁니다. 셋째, 어떤 조건을 딱딱 만족해야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그 체크리스트를 볼 거고요. 넷째, 이건 공익을 위한 폭로였어 라고 주장하면 괜찮은 건지. 마지막으로 처벌은 어떻게 되고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명예훼손이 뭘까요? 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은요, 공개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딱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그냥 기분 나빠 이런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보호하려는 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 같은 외부적인 명예거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온라인은 처벌이 더 강할까? 요즘은 뭐든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온라인에 올리면 처벌이 훨씬 더 세지는 걸까요? 그 비밀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하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을 보면요. 일반 명예훼손은 형법에서 다루고요. 온라인 명예훼손은 특별히 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룹니다.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에서의 말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와 정말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잖아요. 그 파급력이 오프라인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겁니다.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긴 하지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확 와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그냥 사실을 말한 경우만 봐도 형법은 벌금이 최대 500만 원인데 정보통신망법은 3천만 원까지 올라가죠. 만약에 거짓말, 즉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건 차이가 더 엄청납니다. 형법은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 원인데 온라인에서는 징역이 무려 7년, 벌금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이 숫자만 봐도 온라인 공간의 위험성을 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어떤 말을 해야 이게 그냥 뒷담화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 걸까요?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려면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법적인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죠. 이 네 가지 조건, 바로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피해자 특정인데요. 이 네 개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명예훼손죄라는 범죄가 성립되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또 법적으로도 다툼이 많은 두 가지,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친구 한 명한테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될까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정말 좀 놀라운 이론이에요. 뭐냐면 내가 단 한 사람한테만 비밀 얘기를 했더라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법원은 이건 공개적으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둘만의 대화가 순식간에 공개적인 발언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긴데 라는 말이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조심해야 하는 이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친구랑 한 모든 뒷담화가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검사가 이걸 증명해야 해요.
바로 말하는 사람이 이 얘기가 다른 데로 퍼져나갈 수도 있겠네? 라는 걸 알면서도 퍼져도 상관없어 하고 그 위험을 감수했다는 점. 이걸 법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이걸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재밌는 구분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이야기해야 성립하고요. 의견이나 평가를 말하면 모욕죄라는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무개가 12월 1일에 회사 돈을 횡령했대.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건 명예훼손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무개는 진짜 인간 쓰레기야. 이건 그냥 주관적인 평가, 즉 욕이죠. 이건 모욕죄의 영역이에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요, 그럼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다는 거야? 그럼 사화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나 언론인들은 어떡하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일종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바로 형법 제310조인데요.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면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자,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첫째, 그 말이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말을 한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사회 전체나 아니면 어떤 집단의 이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령 나중에 그게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었다고 해도 말하는 시점에서는 이건 진짜야 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도 참작해 줍니다. 일종의 구제 장치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꼭 형사고소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명예훼손죄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처벌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모든 열쇠는 피해자가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을 걸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요. 둘째, 법원에 내 병해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언론 보도가 문제였다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요청할 권리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오늘 명예훼손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어디까지가 자유로운 비판, 즉 표현의 자유이고 어디부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명예훼손인가? 그 경계선에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특히 모든 것이 기록되고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이 디지털 시대에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정말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